네, 이처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한미일 세 나라의 대북 공조 체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한편 유엔 안보리도 빠른 시일 안에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.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일단 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, 일본 정상과 긴급 통화를 가졌는데요. 이 보니까 역대 북한 핵실험 이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통화여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? 그렇죠. 제5차 이 핵실험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은 종전권은 사실 핵무기가 우리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, 미국을 그렇게 위협하는 실용적인 실전 배치하는 핵무기라고는 보지 않았는데 이 5차 핵실험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, 미국을 파괴할 수도 있는 실전에 배치될 수 있는 핵무기로 거의 되었다 하는 이런 상황 하에서 막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 일본 방위상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앞으로 한미일 세 나라가 어떤 식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시나요?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뭐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. 하나는 우선 북한에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만들었던 핵이 무용 지물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그 한미 간에 이야기했던 확장 억지력, extended deterrence 그런 걸 철저히 구체적으로 그걸 갖다가 방위 그 전력이 되도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협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이 대화라든가 제재로서는 구멍 난 것이 많기 때문에 잘 제재가 되지 않아요. 이 구멍을 갖다가 철저히 메꾸는 막 그런 발상을 전환한 그런 이제 제재가 필요합니다. 지금 이제 국방장관이 이렇게 서로 협조로 하는 것은 제재라 하는 게 꼭 무슨 대화와 무슨 협조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극비 군사 작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체제 자체를 흔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아마 그런 제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한미일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제사회 움직임도 굉장히 발빠르거든요. 예, 그렇습니다. 일단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에 내놓은 첫 언론 성명에서 이례적으로 유엔 헌장 41조를 명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? 그 41조라는 것이 그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병력을 동원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들도 할 수 있는 결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그 결의를 회원국들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요구를 하면 그걸 실천을 하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이든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군사력을 동원해서 군사적인 조치를 빼는 것 말고는. 그래서 지금 사실 그동안 유엔 결의 2270이라는 것이 있고 한 6개월 시행을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6가지 큰 구멍이 있어요. 이게 어떤 구멍들이 있느냐 하면 화물 검색을 하는데 북한에 들어가는 걸 전수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수조사가 실제 형식에 거쳐요.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걸 갖다가 그냥 있느냐 단독 것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에 관련된 물질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좀 더 철저히 하는 이런 구멍을 메꾸는 게 있고 금융 제재가 있지만은 일부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안 해주고 있어요. 막 이런 구멍이 메워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계 목적이나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되지 않는 거는 조사를 안 하게 돼 있어요. 그게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철저히 메꿔질 거고 밀무역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중국 간의 송유관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고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하도록 돼 있다. 뭐 이런 것들이 41조를 거론하는 것은 이런 구멍을 메꾸겠다 하는 막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2270호의 구멍을 차단을 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그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많이 근무를 하는데 이 부분을 금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것도 해외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달러 벌이도 일체 북한에 못 들어간다. 결의를 하면 이게 병력을 동원 안 하기 때문에 결의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북한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초강력 제재안이 나온다면은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? 그런데 러시아는요,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한 50대 50 협조할 가능성도 있고 막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. 그런데 중국은 초장에는 지금 뭘 좀 하는 것 같은데 역시
아마 협조를 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. 왜 그러냐 하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푸는데 꼭 그 토를 달고 조건을 붙이는 것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. 이렇게 해요. 네. 그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이 북한 주민을 어렵게 한다든가 한반도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는 건 안 된다. 이러면서 자꾸 평화 문제와 결부시키기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조금 시간이 가면은 지금은 이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또 중국 때문에 또 다른 구멍이 생길 겁니다. 5차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해서 정신 상태가 통제 불능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표현 수위 중에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까지 수위를 올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북한에서는 우리의 그 최고 지도자를 갖다가 온갖 욕설을 하면서 그동안 다 이렇게 해도 네. 참았던 거예요. 왜냐하면 남북 간의 신뢰 프로세서 참고 견디면서 하자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좀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. 이게 보니까 정신 상태가 통제 불능이다 그런 거는 다른 말로 희노애락 박자가 잘 안 맞는다 소리거든.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퍼야 되는데 화 날 때도 화를 내고 뭐 고무부터 죽여버리고 뭐 가루를 만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걸 갖다 영어로는 애니그매틱한 퍼슨이라 그래요. 그게 뭐냐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이제 이런 그 사람인데 이게 다루기가 제일 어렵지요. 그러면서 북한 체제 전체는 무슨 또 사교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아마 작심을 하고 이제는 좀 공격을 하겠다 막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고강도로 비난을 하자 우리 군도 여기에 발을 맞추는 것 같은데요. 김정은 제거를 목표로 하는 카드까지 공개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네. 이에 대해서 또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도발은 뭐 북한 정권은 속성이니까 뭐 어떤 상황이 오든 우리가 평화를 한다고 해서 도발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도발은 관tuk공성에 들어갈 때까지 도발은 할 거예요 아마.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교 집단은 교주를 갖다가 이렇게 없애든가 교주를 망가뜨려야 그 사교가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 일종의 사교 집단의 교주라고 보는 것 같으면 교주를 갖다가 이래 망가뜨리는 거는 그 상징적인 이미지를 그 쓰레기 같은 이미지를 갖다 부각시켜서 그 신도들이 안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봄에 한미 이 합동 훈련에서 여러 가지 다루었던 참수 작전이라든가 내륙 작전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그 사교 교주를 없애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김정은이가 있는 한 이게 어렵다 하는 그런 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번 5차 핵실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3년 주기를 깨고 8개월 만에 감행이 됐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만큼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핵 같은 이런 무기도 그렇고 자동차니 일반 뭐 제품도 그렇고 처음에 완제품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. 일단 그게 이제 성공하고 나면은 그 만드는 주기 같은 거는 굉장히 빨라집니다. 막 이래서 지금 뭐 내달에도 또 할 수가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달에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.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이제 정말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이 안 되는데요. 예. 이제 만약에 북한의 무력 도발이 또 이어진다면 언제까지 이게 이어지게 될까요? 이거는 그 정권이 없어지지 않는 동안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국제정치학에서는 공산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은 죽어서 간 뚜껑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속성이 안 바뀐다 그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영어로 그런 친구들을 그러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. 그래플 하라는 소리가 있어요. GRAPPL이.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닭 모가지 짜듯이 딱 이렇게 돌려갖고 대강 눈 감았다고 봐주지 말고 숨이 딱 떨어지도록까지 이거는 확실히 확인 제거라 할까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나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방법입니다. 그냥 대화를 해가지고 뭐 평화적으로 변하겠지 그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. 네, 또 내일 여야 3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데 여기서 당연히 이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. 그렇지요. 여야 3당 대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이번에 라오스니 중국, 러시아를 방문하시면서 국제적인 분위기도 아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보 상황의 위기니까 이 안보 상황의 위기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. 뭐 그래서 그 분위기를
삼당 대표들한테 알려주고 또 삼당은 뭐 서로 뭐 다른 문제는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그렇더라도 이 엄중한 사항을 갖다 이해를 하고 국가 차원에서 서로 또 공유할 거 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이번에는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?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. 근데 이게 지금 북한 핵이라 하는 게 얼마나 잔혹한 거냐 하는 거는 요사이 방송에서 많이 지금 보도가 되잖아요. 네네. 엊그제 실험했던 거 그게 만약 서울 상공에 한번 던져지면은 제가 계산돼 보니까 그게 히로시마에 던졌던 것의 한 3분의 2, 75% 정도인데 100만이 어쨌든 적사를 해요. 100만이. 서울 시민 100만이 적사라고 그 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? 이제 이럴 때에는 전부 뭉쳐서 우리가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내일 청와대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